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호감과는 대화에는 8가지 법칙이 있다. 두 번째 낭독인데요.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하고 싶다면 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구조가 제대로 세워진 말은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전달된다. 오늘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 5단계입니다. 자, 1단계. 말의 항로를 결정하면 뇌의 가부화를 줄일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놓고도 막상 입을 열면 두루뭉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게 된다고 고충을 털어놓는 이들이 많다. 특히 즉흥적으로 말해야 할 때나 주어진 시간을 미처 채우지 못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럴 땐 머릿속 전원 스위치가 꺼진 듯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자기 지식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책을 구해 읽는다. 하지만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 정작 말할 때가 되면 책을 읽기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만다. 어디 그뿐인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같은 강연 프로그램 속 강연자들을 롤 모델로 삼는다. 그러곤 귀납법이나 연역법, 추리 같은 논리의 기본 원리를 공부한다. 하지만 머리를 굴려가며 말을 하려는 바람에 할 말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분위기는 이내 어색해진다. 결국 머리도 굳어버린다. 논리적인 말을 하고 싶다면 두뇌가 편안히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말을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척의 배에 비유해보자. 입을 열기 전에 마땅히 배의 항로를 정해야 한다. 배의 항로를 말의 중심 내용을 의미한다. 즉, 하고 싶은 말의 결론과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항로를 정하는 것이다. 조리 있는 말에서 조자는 우리가 말할 때 명확한 중심선이 필요함을 뜻한다. 리는 중심선을 둘러싼 말의 소재나 논점, 그리고 논거를 의미한다. 말은 한 척의 배와도 같다. 말을 꺼낼 때 미리 요약해 두고 정리해 두지 않은 바람에 흘러가는 수밖에 없다.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수밖에 없다. 망망대해에서 갈 곳을 잃은 배를 탄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을 하던 머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말을 계속하는 것이 두려워질 것이다. 반드시 머릿속에서 먼저 정리한 뒤 말을 꺼내야 한다. 주제를 명확하게 정한 뒤 말하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항로가 정해져 있기에 주제를 관통하고 듣는 사람도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설령 도중에 표현 방식이 살짝 문제가 있어도 상대는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다.
2단계. 짜임새 있는 말이 곧 논리적인 말이다. 짜임새, 즉 구조는 부분이나 요소로 전체를 이루는 방식을 말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매우 구조적이다. 집에 구조가 있고 위자에는 위자의 구조가 있다. 심지어 세포 하나하나에도 각자만의 구조가 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다른 구조로 결합하면 전혀 다른 물체가 될 수 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구조가 달라 두 물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흑연은 값싸고 연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값비싸고 매우 단단하다. 당신이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하고 싶다면 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구조가 제대로 세워진 말은 단계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된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밥 한 번, 반찬 한 번 번갈아 가며 떠먹이는 것처럼 차근차근 관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적이지 않은 말은 마치 캐리어에 들어갈 모든 짐을 뭉쳐서 우겨 넣는 것과 같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벽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설계도를 따라 한 줄씩 차곡차곡 올릴 때 비로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개별적인 단어는 가치가 없다. 벽돌처럼 정해진 구조에 맞춰 조합해야만 상대가 알아들 수 있다. 짜임새 있는 언어는 듣는 이의 집중력을 높이고 말의 요점을 강렬하게 가게시킨다. 이에 관한 저명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있다. 1996년 미국의 히치 교수는 400명가량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먼저 전체를 A조와 B조로 나눈 후 같은 내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A조가 본 내용은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전혀 분류되지 않았고 B조가 본 내용은 모두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그 뒤 기억력 테스트를 한 결과는 어땠을까? B의 기억 효과는 A의 30%에서 60%를 웃돌았다. 이 연구는 논리적인 말은 상대의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은 상대방이 내 말을 오래 기억하는 데 있다. 3단계. 말에 북마크를 달자. 앞서 말하기를 배에 비유했던 이야기를 돌아가 보자. 이 배의 항로가 정해졌다. 선장인 당신은 배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배의 기항지를 찾아야 한다. 당신은 닻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배를 정박하고 닻을 내려야만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닻은 책으로 지면 북마크와도 같다. 목차마다 북마크를 해두면 부분만 보더라도 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도 북마크를 누르면 지정해둔 관련 자료를 아주 간단히 열람할 수 있다. 이제 말하기에 배에 필요한 닻을 북마크라고 표현해 볼까? 좋은 표현은
늘 북마크를 해두어 생각이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마크는 말을 잘 쪼개 구분시킨다. 쪼개진 말은 긴 시간을 말할 때 여유를 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뚜렷하게 유지시킨다. 이렇게 북마크를 이용해 분류하는 방법을 북마크 분류법이나 구조 분석적 사고라고 부른다.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한다. 머릿속에 열심히 검색 기능을 돌려보지만 두 마디를 채 하기도 전에 머릿속 전원이 꺼지고 만다. 이렇게 고갈되는 말하기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 순서를 따라가 보자. 1. 하고자 하는 말에 주제를 붙이자. 만약 내가 정한 주제가 행복은 매 순간 찾아오는 것이라고 면 이것과 상관없는 내용은 절대 말하지 않기로 자신과 약속한다. 둘째, 주제를 위한 북마크를 정하자. 주제를 중심으로 3가지 북마크를 선택해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다. 내가 고른 3개의 북마크 외에 나머지 말들은 버리기로 약속한다. 앞에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에 대한 대답이라면 첫째, 하루하루 건강하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는 것. 둘째, 회사가 날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셋째, 부모님이 천천히 늙어가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자. 이것들에 북마크를 해놓았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전 행복은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옹알이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의 제 앞에 동요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부르게 될 때까지 커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았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제 딸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에게 곧 행복입니다. 그리고 전 회사의 리더입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직원이 이제 혼자서도 일을 척척 해내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일이죠. 제가 행복한 이유는 그 직원이 제게 어떤 이익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원의 눈빛을 통해 멋지게 성장하는 미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부모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철부지 시절에 줄곧 부모님께 대들어 화를 도두곤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어느새 흰머리가 많아지셨어요. 부모님이 점점 늙어가는 것을 보니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영도 하고 춤도 배우며 여전히 저희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며 노년 생활을 즐기시는 당신들을 보며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손안의 행복을 놓칠 수 없습니다. 제 행복은 곧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니까요. 우리가 주위에서 행복 찾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행복은 원할 때 항상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주제와 북마크가 갖는 힘이다. 주제를 정하고 올바른 북마크를 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고자 하는 말에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말만 골라 전달할 수 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요. 오늘은 말하기 단계 3단계까지 했는데요. 내일은 4단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어제 녹화한 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말이 좀 들떠 있고 생각보다 제 녹화한 목소리가 절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리게 하면, 낮고 느리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느리게 했는데, 조금은 오늘은 살짝 빠르게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들어보고 조금씩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녹화와 두 번째 녹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가 되겠죠. 그때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을 또 비교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부족한 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